10번이요. 10번을 보시면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을 소유 X 토지를 무상으로 자기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강박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죠. 먼저 강박은 뭘까요? 강박은요, 먼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강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강박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되고요. 무효는요, 박탈.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을 소유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을은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뭐한다? 어쩔 수 없다고 뭐래서 생각이죠. 생각. 우리가요, 지인이라는 게 뭐죠? 지인은 뭐다?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지인이다 이 말이죠. 지인으로 증여했죠.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됐죠. 1번요.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지인이 아니고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2번. 갑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 여기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 플러스 공포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가 된다. 틀렸죠? 무효가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는 박탈, 그 다음에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강박행위가 극심,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을의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여기 혹시 옳은 거 고른 거죠? 근데 여기는요, 불공정한 법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증여죠? 그러면 증여는 증여 또는요, 기부행위, 무상행위. 이것은 뭐죠? 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여는, 기부행위는, 무상행위는 10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옳은 것은 지금 묻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내용 자체는 뭐다? 그것은 비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강박에 해당한다면 이 말이죠. 강박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다? 강박이지만 이것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된대요. 유효요. 유효인데 우리는 그런데 취소는 이런 뭐죠? 취소는 유효인 것을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무효이면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만약에 그것이 강박에 해당한다면 이 말이죠. 강박. 그럼 뭐가 될 수도 있다?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연결할 때. 그런데 4번하고 5번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4번은 증여,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고 그럼 단독행위죠. 채무면제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무면제, 채권 포기 그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뭐가 안 된다? 경매는 허용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불공정성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 알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경우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과 무경험은 두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정답 4번이죠? 3번. 나 다섯 개 다인 줄 알았어요. 3번이에요? 하나 더 있네요.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의 표시 틀렸죠? 통정이란 말은 뭐죠? 둘이 짜고 해야 되죠? 그런 지금 정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자, 11번은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병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요. 지금 을을 기망해서 을이요 병하고 이렇게요. 지금 갑 있죠. 갑이 을을 지금 뭐랬죠? 기망을 했죠. 이 사람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3자.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때 병이 선이 무과실이다. 무슨 말이냐? 갑이 제3자가 을을 기망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죠.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요 갑이 을을 사기치는 것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제3자는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가 될 수 있지만 대리인은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피용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갑이 을을 기망했죠. 그래서 을의 것을 병한테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했다. 이 말은 기망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때 갑은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을은 병은 누구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을은 표의자고요. 이에 따라 을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해줬다. 등기. 원래 이 등기를 해주면 우리가 기망이어도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 이렇게.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뭐 한다? 취소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의 기망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갑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만약에 사기로 불법행위죠. 그러면 뭐 없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 없이도? 뭐죠? 취소 없이도. 그래서 취소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리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고 해도 되고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기망 자체는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선의의 제3자 정의 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됐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요 제3자 정의요 병으로부터 제3자죠?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을이요 여기 을이죠. 자신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정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하죠. 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를 하고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누구다? 선의. 취소 후 말소 등기가 누구다? 선의. 이것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제는요, 해제는 다르죠. 해제는 어떻게 돼요? 취소하기 전,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 여기는요, 말소 등기를 뭐다? 선의. 이렇게 보호되죠. 그런데 취소는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가 보호돼. 정의, 선의면 보호된다 이 말이죠. 다시 보면 선의의 제3자 정의라고 돼 있네. 아예 그냥 우리 원래 선이란 말 굳이 안 써도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나왔죠? 선의의 정의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의의 정의요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네. 봐봐. 이 사람이요 병이 아까 말했지 내가 107, 108, 109, 110조에서는 을이 선의가 이거 떠나가지고 그 다음 사람 제3자가 선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권이 취득해. 왜?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에서 소유자면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정은 누구일 때 소유자가 되고 선일 때 소유자. 그러니까 107, 108, 109, 110조에서는 제3자는 선이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의의 제3자 정 그랬잖아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소유자다. 을이 자신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도 정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는요 왜 그러냐 봐봐. 전후를 분문하고 정은 이미 누구라고 돼 있어? 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자, 12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으로 을에게 보냈다. 중요한 것은 뭘 했다? 여기 청약이죠. 청약은 여러분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이죠. 여기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은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1억 원의 매도 정확하게 딱 했죠. 이것을 뭐란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1억 원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1번. 갑의 청약은 도달할 때 이렇게 생기죠. 도달주의니까요. 2번. 갑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라든가 또는 뭐랬거나 사망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X, X,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3번. 갑의 등기 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반송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된 것이다? 배달된 것이다. 도달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 갑은 등기 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요. 도달한 후에는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갑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봐봐. 내용을 알 것 그러면 무슨 주의가 된다? 요지주의가 된다. 우리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뭐다? 이건 도달이다. 그럼 도달이 뭐가 도달이죠? 도달은 뭐가 도달이에요? 도달은 상대방의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뭐가 된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여러분요, 지금 보면 보통 2019년까지,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것은 여기 없는 이유가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봤어요. 지금 법원 행정고시 하나 남았어. 그래서 그거 마지막 나오면요, 그거 정리해서 나중에 여러분요, 10월 한 첫째 주나 되면은 다시 무료로 강의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거예요. 전부 다.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것하고 올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될지 그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가르친 것하고요, 문제 출제된 지문이 전혀 같은지 다른지 보고, 그 다음에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문제가 뭐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럼 그 부분만 딱 형광펜에서 그것만 딱 암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됐는데, 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민법 총칙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만 시험 보는 시험들이 몇 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건 뭐 지금 봐서는 안 되고요.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요.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듯이 한번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13번은요.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을은 갑의 대리이죠. 그러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건 대리인이고요. 여기는 상대방이고요. 여기는 본인이다. 이런 말이죠. 1번. 을이 이미 대리인이다. 이러면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사례형 문제라기보다는 사례를 가장한 그냥 서술형 문제이죠, 그냥. 알겠죠? 대리인은 뭐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요. 수동대리요, 수동대리.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수동대리. 우리가 능동대리 있고 수동대리가 있죠. 의사표시를 받는 거. 대리, 뭐죠? 여기 대리인이 안 한다고. 여기 써놨는데, 여기 수동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모든 대리는, 법정 대리 빼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2번. 을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이유로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을의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입증 책임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하고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요. 본인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126조에서는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는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을 누가 증명한다? 내가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상대방. 병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의 경우는 누가 한다? 본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한다. 이렇게. 3번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권이 있고 없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만 갑을 병이지 사실은 사례형 문제는 아니다. 자, 4번은요.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 권한을 봐봐. 일체 관리를 위임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위임은 뭐죠? 기본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이니까요. 기본 대리권이다. 위임이 있다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위임받아 갑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했어. 지금 무슨 말이냐? 자기가 대리인인데 형이에요. 형이요 동생의 아파트를요 관리를 위임받아서 동생이요 외국 가는 바람이요. 그런데 형이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고 나서요 기간이 끝나니까 그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그냥 당신이 사면 안 되겠냐, 이 집을 사면. 그래서 임차인이요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월세를 꼬박꼬박 줬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것을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 기본 대리권이죠. 매도했다 처분행위죠. 권한을 넘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으면 뭐가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갑으로 가정해서 임차인 병에게 아파트를 뭐랬다?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럼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것이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5번 대리권 수여 행위는 대리권 수여. 여기 봐.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죠. 그럼 대리권 수여를 뭐란다?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무조건 남겨야 된다. 첫 번째 불요식 행위다. 대리권 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그래서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그것을 대리권 수여행위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불요식이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이요 갑의 대리인의 외양이 뭐죠? 겉모습이죠. 대리인도 아닌데 마치 을이 갑의 대리인인 양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주변에요. 그것을 갑이 알면서도 뭐하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고 방임했죠.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방임. 이것을 뭐라 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사실상 용태. 이거 봐봐. 지금 문제가요. 여기 문제 이게 지금 변리사 문제죠. 변리사 문제가 몇 월 달에 보냐? 보통 2월인가 그때 보거든요. 변리사 문제를 보고 나서 그해 2019년 세무사 시험 봤다. 세무사가 5월인가 6월인가 보는데 그때요 뭐라 하냐? 세무사 시험에는 좀 짧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다 날려버리고 여기만 딱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때 사실상 용태를 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내 대리인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그걸 알면서도 방임했다.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내가 직접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사실상 용태 이렇게. 이 지문은 또 어디서 나온다? 이 지문은 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 또 그대로 또 나온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에 가서 보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실상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자, 14번.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는,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요즘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즉 뭐냐면 그 계약이 갑에게 미치냐, 즉 본인에게 기속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기속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죠? 유권 대리가 있죠. 그러면 본인이 무권 대리를 하는 경우 추인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뭐가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죠? 다시 무슨 대리?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인데 추인하는 경우가 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에게, 제한 능력자네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대리권 수여했죠? 을은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모두 다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갑에게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2번. 갑이 숙권 행위를 통하여 을과 정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공동 대리죠?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했는데 갑이 단독의 일정을 했죠. 지금요, 이 을하고 정한테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해서 공동 대리를 줬어. 그런데 을이 단독을 혼자서 했어. 권한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권한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여기 봐봐. 혼자 단독을 하면 100%잖아요. 둘이 하면 몇 퍼센트예요? 50%잖아. 50%. 50% 결정권밖에 없는데 혼자 했으니까 100%니까 50%가 초과한 거죠. 그러면 50%는 자기 거고 50은 아니죠. 그러니까 50%만큼은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무권 대리. 그래서 50%는 무슨 대리다?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의 경우는 두 가지다. 뭐를 해야 돼? 추인을 하든지 무슨 대리가 성립하든지 표현 대리가 성립하든지. 무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추인했다는 말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병의 선행 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배명에 이중 매매 행위에 뭘 했다? 병이 지금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뭘 했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적극 가담하면 우리는 대리 행위의 하자,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본인이 그걸 몰랐다. 그건 읽으면 안 돼. 본인은 읽으면 안 돼. 누구만 읽으면 안 돼?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5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 뭐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네. 대리권을 수여. 여러분 이때의 대리권 수여는 봐봐. 이때의 대리권 수여는 법률 행위에 의한 수여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여예요? 여러분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을 법정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 대리고,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대리권 수여 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 행위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니까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의 대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누구를 위하여? 갑을 위하여. 갑을 위하여 이걸 말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지금 뭘 했다? 현명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현명을 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중도금 또는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왜요?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을 말할 수 없다.
처분할 수는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역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두 가지로 보면 우리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런데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해 주려면 체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 포괄수권이, 포괄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요, 체결만 했지 이행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대리권, 포괄수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줘야 돼요. 아까 우리 뭘 봤죠? 동생이요, 형이요, 동생으로부터요, 아파트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았다, 이 말이죠. 이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았다, 이 말이 바로 포괄수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 체결만 하고 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체결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고 하라? 이행까지 하고 하라, 등기까지 해주고 하라.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설문에서는 그런 말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청구, 알겠죠? 그런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유효를, 그 법률에게 유효를 주장했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니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 6번 대리인이 해달라. 그러면 갑이 뭐라 한다? 나는 걔한테 뭐를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자기가 이제 불리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 현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OX.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대리 행위로 본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가지, 알겠죠? 을이 갑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병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병이 알았어, 그것을. 언제 알았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계약은 누구에게 미친다? 누구에게? 본인 갑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 갑에게 미친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렇게. 자, 5번은요,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사를 갖고 있었고 병이 그것을 알았다. 이런 봐봐,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을이 지금 누구예요? 을이 이걸 알아야 돼. 을이 누구예요? 이거 대리인이죠. 을이 이걸 알아야 돼.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이란 말은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라는 거예요, 무권 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끝에 절대로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단은 을이 지금 대리권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리권 무권 대리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왜 그러는가 봐. 여기 봐.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사죠.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 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안 한다? 하죠. 본인에게 법률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상대방이 대리자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쳐, 안 미치죠? 그런데 여기 병이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병이 알았다? 그러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대리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무권대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무권대리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졌잖아요. 대리권이 있잖아요. 단지 본인이 그것을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비진의 표시,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에 관한 단서 107조랑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 정답 몇 번이다? 5번인데 밤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공동대리가 있죠? 공동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권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먼저 여기서 임의대리가 적용되는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적용되는가? 법정대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무권대리, 위반했을 때,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위반하면은, 알겠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되고, 이때 대리권을 남용할 때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공동대리는요, 우리가 수권행위로 살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요, 그 친권자는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인데, 대리권을 남용할 수, 공동 대리를 하라겠는데, 우리 보통 보면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부부 중에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공동 대리도, 원래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단독으로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때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대리. 이때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위반하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나 공동대리를 위반하면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도 아니다. 아니다. 왜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요, 저번 주, 2주 전에요, 세무사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 세무사 시험에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나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요, 그것을 또 다시 또 팔아먹었어, 전득자한테. 그런데 전득자가 선일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것은 답이 안 돼. 그 5번밖에 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107, 108, 109, 110조에 관한 것은 무권대리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니까 제3자가 보호된단 말이 없단 말이죠. 등께는 또 공신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유효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그 문제 지문에서는 상대방이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았던 상대방, 그럼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랬을 때요, 제3의 제3자에게 본인은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도움이 보호가 되는 것인지,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렇게 봤을 때요, 그것은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하는 것인데 107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진위 표시의 107조 제2항을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있단 말이죠. 과연 그것을요, 여기에서요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알겠죠? 병이 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요, 지금은요, 세무사 시험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요, 자, 16번은요, 갑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고, 을은 병을 뭐로 했다?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복대리인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죠.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 이것을 뭐란다?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OX.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자 하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OX.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을 해.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어. 알겠죠? 자, 다음에 1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는 없지만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본인의 승낙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죠. 이때는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잖아요. 선임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 을이 갑의 지명, 본인의 지명이죠. 여러분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이때 여러분요, 자, 이제 본인의 지명.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이 선임하면 그 복대리인이 그 행동을 하기에 부적임하거나 또는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면 빨리 뭘 한다? 본인에게 뭘 한다?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대리인이 뭘 한다? 해임을 해야 돼. 해임을 시켜야 돼. 해임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게을리한다. 이것을 게을리한다. 게을리하게 되면 그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임의 대리에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이 직접 지명해서 갑을 복대리로 선임하라고 그런데 선임했죠. 그런데 그 복대리인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알겠죠?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빨리 대리인은 본인한테 통지하든지, 본인이 아무리 지명을 해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단 말이죠.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빨리 뭘 하든지 해임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이도저도 하지 않죠? 그걸 게을리한다고 그래. 다른 말로 이것을 해태한다 이렇게 얘기해. 해태한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러면 을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전체가 대리인이죠. 이게 복대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대리권 속에 복대리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초과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병존한다. 병존. 알겠죠? 병존한다. 이렇게. 4번. 갑이 숙권행위를 처리하죠. 여기 봐봐. 숙권행위를 처리했단 말의 뜻이 뭐죠? 대리권 소멸이죠? 여러분,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해. 복대리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숙권행위를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는 또 뭐라고 나오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파산 선고도 뭐죠? 대리권 소멸이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알겠죠? 5번. 병이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뭐 했다? 임차했죠? 임차? 그러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틀렸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다시.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왜?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만약에 복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 자신. 여기서 문제요.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법정대리, 복대리. 이때의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여러분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란 말이죠. 임의대리,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는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대리를 얘기한다, 법정대리를 얘기한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만 지면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의원,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대리에 해당한다? 법정 대리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16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17번. 갑은 본인, 을은 갑의 임의대리인, 병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이렇게. 1번.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 갑을 위한 계약을 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미친다. 2번. 갑이 병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됐죠? 병의 기망, 병 누구죠? 상대방이죠? 계약 체결이 병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두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기망은 사기죠. 대리행위의 하자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3번.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냐, 우리 봐봐.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자, 대리권은 언제 소멸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죠. 자, 그럼 여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대리인이 된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임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피한정 후견이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대리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제한 능력자 줄거 봐. 이 제한 능력자는 무권 대리 책임 X.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 대리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인은 유효이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지만, 알겠죠? 귀속하죠? 그런데 여기요, 제한 능력자면 누구는 책임지지 않는다? 무권 대리로서 제한 능력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을은 부득이한 사유. 을이 누구죠? 지금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승낙 없이도, 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5번.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여기 봐봐, 선임된 후 파산 선고해. 알겠죠? 그래야지 대리권이 소멸해.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여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무권 대리라고 하죠. 무권 대리. 파산 선고를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이 소멸.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다? 무권 대리죠. 알겠죠?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첫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알면서 선임했다.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 선고, 대리권 소멸이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런데 상대방 그 사실을 몰라. 선이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18번. 을이 갑소유 X 토지를 벽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찾아보면 되죠? 알겠죠? 아까는 갑에게 귀속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 1번.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뭐라고요?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이걸 뭐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대리. 그런데요, 쌍방의 허락을 받아. 쌍방의 허락을 받는 쌍방대리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뭐는 된다? 본인의 승낙 또는 채무 이행이다. 부득이한 사유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 또는 채무 이행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이 있어. 복대리. 알겠죠? 복대리 선임. 자기가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에요.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 자기 쌍방대리는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 여기는요, 임의대리는요, 복대리 선임할 때는요, 본인의 승낙. 또는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요, 다른 시험에 한번 이것을 바꿔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는 뭐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뭐라고 나온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뭐다? 채무 이행할 때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교통사고로.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쌍방의 허락을 받아. 쌍방의 허락이 뭐죠? 본인의 승낙이죠.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한다. 2번. 갑으로부터 X 토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갑 명의로 을이요 봐봐. 대리인이죠. 수여받은 을이 본인의 명의로, 우리가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이란 경우, 그것을 서명대리라고 그래. 그런 경우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수여받은 을이 갑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넘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 이런 봐봐. 대리권 남용이란 말은 항상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행위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건 다 무슨 말이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누가 모두 지금 누가 진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그래서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더무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이
을의 의도라.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대리권 남용이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이죠. 3번이죠. 자, 4번.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여기요 미성년자 을이네요. 제한능력자네요. 제한능력자는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을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인일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을은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유효이죠. 그래서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지만 잘 봐야 돼. 이 미성년자 을이 만약에 본인하고 이미 대리의 경우는 보통 위임 계약을 하거든요.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조심해야 돼.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미성년자죠.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금 뭐죠? 대리인의 미성년자가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나 대리인 자신이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뭐는 취소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죠.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지만 위임 계약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무권 대리인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데 갑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병에게 촉구하고 매매된 걸 수령했어. 잘 봐. 무권 대리인 을이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요 병에게 매도하는데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이 이행을 병에게 촉구해. 이행을 돈 달라고 촉구해. 이걸로 뭐란다? 묵시적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그래서 대금을 수령을 했죠. 수령. 추인으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19번은요 무권 대리인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이제 우리가요 노멀한 거죠. 자, 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이 병은요 항상 봐봐. 선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뭐 한다? 최고하는데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 되는 것이고, 이 갑이 추인을 하죠. 추인을 하게 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효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추인한 때부터, 계약 체결 시부터, 대리 행위 시부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이 소급인지 알아야 되겠죠. 추인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해제권을 행사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니까. 성취한 때부터, 알겠죠? 뭐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취소한 때부터, 해제한 때부터 이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죠. 추인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한단 말은 뭐죠? 소급한단 말은 항상 우리가 막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취소, 무효, 취소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급한다는 것은 계약 체결 시, 그러면 대리행위 뭐죠? 계약을 할 때죠. 계약 체결 시란 말이나
대리 행위시란 말이나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 행위시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소급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를 추인할 때는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부터? 계약 체결 시 또는 대리 행위 시,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이렇게 됐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 봐봐. 우리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소급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 말도 없이 뭐라고 나온다?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얘기했어. 무권 대리 뭐라고 하느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말을 빼고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OX. 오다 이 말이죠. 왜 오다? 왜? 원칙적으로 소급하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며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 표시 했어 안 했어? 그건 아무 말 없죠.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고 돼 있지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럼 뭐다? 소급하는 거죠. 다른 의사 표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하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란 말이 없어도 봐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단 말은 2월 1일 날 계약 체결한 거 옛날 게 있는데 지금 새롭게 본단 말은 오늘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다?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좀 착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이 없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말의 뜻이 뭐다? 그때부터란 말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X.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X.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인 것이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139조에 뭐라고 나와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을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없다. 하지만 무권 대리행위는 추인하면 언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1번 아직 안 했죠. 을이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병이죠. 알았던 병, 악이네. 항상 이 딱 알았던 병, 상대방 악이란 말이 딱 나오면 둘 중 하나야. 철회 아니면 최고를 묻는 말이야. 항상. 알았죠?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러면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는 할 수 있어? 최고할 수는 있어. 여기서 최고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철회할 수 없다 그래야지. 최고할 수는 있다. 이렇게.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처리했다. 적법하게 그러면 선이었다 이 말이죠. 철회했죠. 그러면 을의 무권 대리행위는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 그 이후에는 갑이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 어디까지 봐봐. 우리가 봐봐.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하고 철회권하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항상 앞선 자가 앞서는 거예요. 추인을 하면은 뭘 못해? 철회와 거절 못해. 추인하면은 철회와 거절 못해. 거절하면 추인과 철회 못해. 철회하면 추인과 거절을 못해. 그래서 법정을 뭐라고 되어 있다?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왜? 철회하면 추인을 못하니까. 철회는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먼저 시간에 앞선 자가 앞서는 거예요. 먼저 행사하는 자가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이 알지 못하였다. 병이 알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 병이 을한테 추인했죠. 이게 문제죠. 봐봐.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돼?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고? 1번 을, 2번 병.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다 해.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해? 근데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나 해. 알죠? 철회는 누구한테? 철회는 누구한테? 누구한테나 해. 알겠죠? 그래서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상대방이 철회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때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오직 본인한테만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뭐다? 최고권이다. 왜? 최고는 뭐다?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묻는 것이다. 따라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본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최고권은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것이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한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봐. 그럼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전득자한테 할 수 있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추인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모른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모르는 경우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몇 번? 여기죠?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죠. 누구한테요? 병이 을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런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 알지 못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효력을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가 제3자가요, 을한테 무권 대리한테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준 거예요.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갑이 너한테 갑의 집 좀 팔아오라 가더라, 이렇게 위임장을 위조해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야. 진다. 알겠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그래서 제3자가 서류 등을 위조하여 또는 기망해서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철회하죠. 그러면 병은 선이다 이 말이죠.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봐봐. 우리가 이 무권대를 상대방이 처리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요, 대리는 아무 책임을 안 져. 대리는 철회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도 상대방한테 책임 안 져. 그럼 무권 대리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누가 하는 사람 나빠요? 처리하면 본인이죠. 왜요?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계약이 항상, 이런 무권 대리인의 계약 항상 불리하다 본인한테, 그러면 안 되죠.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죠. 알겠죠? 유리할 수도. 예를 들어서요, 지금요, 부동산이요, 항상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인데요, 무권 대리인이 내 집을 판 거예요. 그럼 내가 열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요, 모든 대출을 규제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파트가 다요, 매물이 났는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값이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을 해놓으니까 1억이 더 있죠? 그럼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추인해야죠, 추인. 추인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철회해버린 거예요. 그럼 처리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상대방은 언제 처리한다?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처리해요. 선의일 때. 그러면 본인 갑은 상대방 너는 선이 가지고 뭐다? 악이다. 너는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이걸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본인이 증명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악이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철회에 대해서 이것을 막으려면 대리인이 먼저 입증한다 그러면 큰일 나. 왜요? 무권 대리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면 책임은 안 지는데 아니 너는 선이잖아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갑은 이 말이에요. 갑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다? 악이다. 악의를 증명해. 그러면 악이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유효인이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 테니 너 나한테 매매대금 1억 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네. 단독 상속. 을이 단독 상속했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무권대리죠. 을이 병하고 계약을 2월 1일 했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하죠. 그러면 유효.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무효죠. 그런데 본인 갑이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어. 이러면 추인하고 사망하면 유효예요. 아무리 상속을 해도.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아무리 상속을 해도. 그런데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럼 이것을 대리인이 상속을 한다. 3월 1일. 됐죠? 상속을 해서 이 을이요 병한테요 이미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가 있는데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거절 또는요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러니까 이미 병한테 등기가 된 경우는 이 을은 추인과 추인거절권을 상속을 해도 말소를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면 대리인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병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병이 소유자인데요. 이 병이 이것을 또 정한테 처분하죠. 처분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지금 여기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모든 것을 다 규정해놨어. 알겠죠? 첫 번째 추인을 하고 사망한다 유효. 거절하고 사망한다 무효.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한다. 상속을 해가지고 이미 등기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고 상대방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을이요 소유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미등기죠. 미등기 상태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적어놨다. 알겠죠? 이것을 잘 보시면 돼. 남의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1번이에요? 오케이. 여기요. 여기 다시 한번 보죠. 20번이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이죠. 수여받지 못한 을 무권 대리네요.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죠. 갑을병 사이 1번 보면 1번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추인은 을이 아닌 병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은 누구한테 해줘? 직접 상대방 병한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 사실을 병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에 병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으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2번은요 좀 이따 1번 다시 설명해야 돼. 2번은요 갑이 추인하지 않고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무권 대리인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자 여기 보면 갑은요 추인을 뭘 한다? 거절하고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무권 대리인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두 가지
대리권을 뭐하지 못한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알겠죠? 이렇게 되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방의 선택권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상대방이 뭐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갑이 추인을 하지 않고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선택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 병의 선택. 선이 무과실의 병이게. 왜 그러죠? 봐봐. 선이 무과실의 병이란 말이 중요해.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뭐죠? 병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일 때 무건대리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일 때 병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 철액권을 행사할 때는요. 가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뭐만 따져? 선의만 따지는데 만약에 무건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할 때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의 병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알겠죠? 이것은 무건대리인 책임이죠. 3번 갑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무건대리의 추인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다 대리행위시다. 그럼요,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추인한 때부터 소급표가 있으니까 아무 말 없죠. 그러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해서 법률 행위 시에 소급해서 알겠죠? 계약 시, 법률 행위 시, 대리 행위 시부터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할 때는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자,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알았다.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고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 박답을 최고했죠. 그런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주의죠.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런 봐봐. 여기서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어제 그러면요. 우리가 첫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네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추인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추인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이렇게 있죠. 예약 완결권 이렇게. 추인권은요. 추인할래 말래 최고했어. 그 다음에 수익할래 말래 최고했어. 수익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제권 행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런 확답이 없어. 아무런 확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항상 여기는 뭐로 간다? 여기는요. 최고로 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로 가. 이것의 반대로. 추인이니까 뭐로 가? 추인은 뭐 반대가 뭐예요? 추인 거절로 본다. 수익한다 안 한다? 수익 거절로 봐. 해제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해. 해제 안 한다. 해제권 소멸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한대. 소멸해. 예약 완결권 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반대로 가. 그래서 추인할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를 다 의사표시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봐. 발신주의가 한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이것 좀 알아야 되죠. 이 발신주의는 뭐가 있어? 지금 여기 무건대리죠?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죠?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죠. 최고에 대한 확답. 뭐로 한다?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제한능력자예요.
상대방의 최고를 제한 능력자는 촉구라고 그래. 똑같은 말인데 촉구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묵건대리 이렇게 또 있죠. 우리 뭐죠? 격지자 간에서 뭐다?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이에요. 승낙. 대화자 그러면 큰일 나. 격지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요, 청약과 승낙에서 보면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미리 연착이 됐으면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연의 통지 발송.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것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연의 통지를 뭐랬다? 발송한 경우. 이렇게. 보통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인에서 사원총회죠? 사원총회 소집 절차를 할 때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돼. 사원총회 소집 절차. 그 편지가 일주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돼. 우리가요, 채권 양도죠? 채권을 양도할 때 승낙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와 승낙의 통지 발송이야. 채권 양도. 알겠죠? 뭐가 있다? 채권 양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거의 지금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서 한 번. 발송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주의다? 도달이니까 다 발송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이것 빼고는 다 뭐라고? 도달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묵건대리,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격지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요, 사원총회.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뭐라고? 묵건대리, 제한능력자, 격지자 간 승낙, 사원총회 소집 통지, 알죠? 그 다음에 지연의 통지 발송. 이렇게 채권 양도가 나올 수는 글쎄요,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정리하면 돼.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